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흙수저, 금수저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부모의 타고난 재력으로 쉽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타고난 재능이 많다면 금수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다면 흙수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난 흙수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는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공부는 타고나야 한다는 주장과 후천적으로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공부는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노력도 재능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과학의 입장에서 싸우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재능이든 타고난 노력이든 더 좋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뇌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뇌의 가소성이란 뇌의 특징인데요. 같은 말로 신경가소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뇌과학에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용어죠. 그리고 수많은 뇌과학 서적에서도 뇌의 가소성이란 개념을 채점해서 다룰 만큼 뇌과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론입니다. 뇌의 가소성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는 우리가 겪은 경험에 맞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뇌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타고나야 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뇌의 가소성 이론은 그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매일 게임만 하고 자신을 위해 아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뇌는 그 환경에 맞게 게으르게 적응하겠지만 반대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뇌는 그 척박한 환경에 맞게 공부에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코알라의 뇌를 보면 이렇게 두개골은 생겨있지만 실제 뇌는 전두엽 부분이 텅 비어있죠. 이 말은 오래전에 코알라의 뇌는 두개골 크기에 맞게 꽉 차 있었지만 코알라의 생활이 단조로워지면서 특히 전두엽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제 뇌의 크기도 작아졌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알라의 행동을 보면 뇌가 작아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루종일 나무에 매달려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있으니까요. 먹이를 찾아 고생할 이유가 사라진 코알라는 그만큼 뇌가 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의 가소성이란 특징 때문에 뇌가 환경에 적응한 사례라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말미잘도 뇌가 없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미잘은 바위나 특정한 곳에서 붙어서 고착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이 말미잘도 바닷속에 헤엄치며 살던 유충 시기에는 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머리 부분을 바위에 박고 우리가 잘 아는 모양인 고착형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뇌가 사라져버립니다. 즉 우리 뇌는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데 말미잘은 이제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뇌를 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뇌는 그에 맞게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아무리 자극이 없고 나쁜 경험을 한다고 해서 코알라와 말미잘처럼 뇌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학습의 영역에선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학습에 최적화된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은 바로 제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 내에 자신의 한계에 이르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었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연을 하고 승자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 경연의 특징을 보면 짧은 시간을 주고 최대한 연습해서 발표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경연 시스템은 과학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고 그걸 보는 저 또한 응원하는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아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경연에 떨어진 참가자나 이겨서 상위 스테이지로 올라간 참가자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발전하는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경쟁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제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 내에 자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의 경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오디션 같은 특별한 경험 말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벼락치기 공부나 촉박한 시간 내에 끝내야 했던 어려운 조별 과제 같은 것이죠. 그런 경험들은 우리 뇌를 자극해 이후에 더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거나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엄청난 자신감까지 얻게 해주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도 해본 놈이 뭐든지 더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 셈입니다. 저는 나는 가수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특히나 즐겨봤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수들이 하나같이 쟁쟁한 가수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아했습니다. 그곳에 굳이 1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명했던 사람들인데 왜 여기 나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자처할까 싶어서였죠. 만약 제가 나는 가수다에 나올 실력의 가수라면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여기 나와서 촉박한 시간에 엄청난 연습과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나같이 말하더군요. 그런 성취감과 자기 발전이 지금도 가수들을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회독이나 단권단을 하겠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우리 뇌를 자극하게 만들고 공부에 최적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자존감도 높여주죠. 이렇게 좋은 경험들이 수험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불리는 시험 직전 한두 달을 버티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험들이 많다면 우리에는 더 힘든 공부에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열심히 한 경험도 없고 이미 망한 것 같으니까 내년 시험이나 준비해야겠다고 말이죠. 내년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두는 것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뇌가소성 이론에 의하면 다음 시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내년에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남은 시간을 그냥 편하게 보낸다면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는 내년 초에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고 편한 생활에 뇌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적응했을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큰 시각으론 시험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작은 시각으론 몇 시간 매일매일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경험은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엄청난 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어렸을 때 나름 열심히 해왔던 경험이 지금의 노력을 만들었죠. 그러니 지금의 노력은 이후에 더 큰 일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와중에도 뇌는 열심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초의 나랑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합격 수기들을 보세요. 자신이 압도적으로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고민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합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시험이 정말 망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우리 두뇌도 공부에 적응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